혹시 여러분, 밤새고 나서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인턴 시절에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하루 이틀 밤을 꼬박 새워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낀 건 몸은 버티는 것 같은데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꼬인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몸과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실험과 사건 사례를 곁들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 앞으로 밤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1일차 24시간 무수면. 자, 첫날 밤을 샌 상태, 흔히 밤샘 공부, 야간 근무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겉으로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지만 사실 뇌는 이미 위기 모드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팀은 2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피험자들에게 운전 시뮬레이션과 반응 속도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험자들의 인지 반응 능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 취한 사람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기준은 0.08%입니다. 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속도 저하, 차선 변경, 브레이크 반응이 늦어집니다. 판단력 저하, 평소엔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 방금 들은 번호나 지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 심해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한 간호사가 귀가길에 단 5분 운전하던 중 졸음으로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조사에서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뇌는 이미 음주 상태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24시간 무수면은 술 취한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36시간, 몸이 직접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반, 즉 36시간을 자지 않으면 이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손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혈액 속 염증 표지자가 증가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 잠잘 때 10에서 20% 떨어져야 하는 혈압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계속 풀 가동 상태로 버티게 되죠. 호르몬 균형 붕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돼 심박수가 빨라지고 불안감과 예민함이 심해집니다. 2013년 일본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한 신입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기록을 작성하다가 환자 아이디와 약물 처방을 바꿔 쓰는 바람에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은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심리 변화. 이 시점에서는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상대방 표정을 잘못 읽거나 말 속 의미를 곡해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상태죠. 48시간 마이크로슬립, 뇌의 강제 셧다운. 48시간, 즉 이틀 밤을 꼬박 새면 극도의 수면 부족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슬립입니다. 마이크로슬립이란 3에서 15초 동안 뇌가 강제로 꺼지는 현상입니다. 무서운 건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잠깐 멍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뇌는 꺼져 있었습니다. 2016년 인도에서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48시간 무수면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마이크로슬립에 빠졌습니다. 단 5초였지만 그 사이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8시간 무수면의 주 증상. 반응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집니다. 문장 구성 능력이 붕괴됩니다. 불안, 공황, 분노가 폭발합니다. 환각이 시작됩니다. 2단계는 더 이상 피곤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2시간, 뇌와 정신의 붕괴. 3일 연속 무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집중력, 동기, 판단력, 기억력 전부 무너집니다. 1964년 미국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로 무려 26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했습니다. 72시간이 넘어가자 그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바닥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감정 기복은 극심했고 마이크로 슬립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실험 종료 후 수면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렸고 수면 패턴은 한동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중국에서는 한 남성이 유로 2012 축구 경기를 모두 시청하겠다며 11일간 밤을 새다 경기 종료하루 전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장과 면역계가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의 특징: 장시간 마이크로 슬립, 환각망상 편집증, 기본 생리 기능 저하, 면역력 붕괴로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기적 영향: 수면 부족이 쌓이면 단기적인 밤샘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건 습관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매일 4-5시간만 자는 생활을 몇 달, 몇 년 지속하면 비만, 심장병, 당뇨, 우울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10년간 7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5시간 이하 수면 그룹은 7에서 8시간 수면 그룹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과도 연관됩니다. 자는 동안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청소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불완전해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 수면이 필수인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의 정비 시간입니다. 호르몬 조절, 식욕, 대사,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기억 정리,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면역 강화, 질병 방어 능력을 회복합니다. 혈압 안정화, 심장과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당 조절, 당뇨 위험을 줄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24시간만 못 자도 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48시간이면 뇌가 강제로 꺼지고 72시간이면 환각과 정신 붕괴가 옵니다. 밤샘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날 충분한 회복 수면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7에서 9시간 숙면을 건강관리의 1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지켜드릴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자는지도 공유해주세요.